최근 악성 찌라시는 물론이고 팩트와 추정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기사 또한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 분석보다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HLB는 장 시작 전에 FDA와의 미팅 일정을 공개하면서 1% 갭으로 6만 원을 돌파하며 산뜻하게 장을 시작했지만 상하방으로 2%대의 소소한 공방 끝에 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주가는 보합에 머물렀지만 차트상으로는 이틀 연속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6월 4일 단기 저점을 형성한 이후 추세 반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직전 3거래일은 물론이고 CRL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늘려오던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장기 수급에서 압도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4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주요 변곡점인 56,700원을 시종가로 이탈하면 단기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해드렸는데 다행히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하방 세력들의 강한 압박으로 마이너스 2.27%로 시가부터 56,700원을 깨며 장중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주요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550명이 함께하는 출향파의 장전 코멘트는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장전에는 항서제약과 엘레바가 FDA와 미팅 일정을 확정했다는 공지가 장전에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공지를 살펴보면 캄넬리주맙 퍼실리티의 보완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FDA와의 미팅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월 2일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사항은 기존에 지적받아 한 차례 보완했던 사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해당 공지에는 이미 블로그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왜곡된 정보가 재작 유포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HLB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실사가 진행되어 OAI로 판정을 받은 CMC 시설이 캄넬리주맙 생산 공장이라고 주장했던 찌라시를 언급하며 이는 완전히 거짓 정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캄넬리주맙 생산 공장에 대한 FDA의 CMC 실사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찌라시에서 주장한 날짜와 실사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캄넬리주맙이 OAI를 받았다면 보완 내용에 대한 서류 제출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어떠한 루머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측이 찌라시에 대해 이틀 만에 또다시 주의를 당부한 것은 앞서 보셨듯이 6월 4일에 나왔던 찌라시는 물론이고 그동안 악성 찌라시가 HLB 주가를 종종 폭락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찌라시가 연상될 수 있는 언론 기사가 송출되며 또다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이 완전히 말도 안 된다면 가볍게 일축할 수 있지만 팩트를 베이스로 뇌피셜을 교묘하게 버무려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기에 인과관계의 모순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쉽게 현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기사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하려면 팩트를 기반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가면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FDA가 항서제약에 보냈던 폼 483 문서를 출향파가 직접 확인한 결과 기사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기사가 팩트를 베이스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이며 해당 기사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기는 하지만 HLB의 간암 신약 허가 여부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며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설비위생과 관련된 문제들은 FDA가 트집 잡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릴리나 머크 같은 글로벌 빅파마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생 문제로 폼 483을 통보받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며 HLB의 간암 신약과 관련이 없는 공장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FDA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FDA에서는 문서나 데이터에 대한 보관이나 폐기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FDA 심사관들에게 눈에 띌 만큼 의도적으로 문서를 폐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룹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FDA가 항서제약으로 보낸 폼 483 문서에는 폐기한 문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서가 폐기됐는지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향후 항서제약 실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캄넬리주맙을 제조하는 공장은 이미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소소한 문제로 CRL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 내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는 대부분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진행되었지만 해외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FDA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2년 말에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2023년부터 해외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불시에 점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보니 항서제약 위탁 생산업체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국에 공급되는 원료나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의 3분의 1가량이 중국과 인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그램에 집중 타겟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여 설비 위생 문제는 개선하면 되지만 데이터 진정성은 그 기업의 신뢰도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그런 데이터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애널리스트가 문제 제기한 대로 문서 보관이나 폐기 절차와 방법이 FDA 연방규정집에서 안내하고 있는 권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으며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캄넬리주맙 제조 공장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공장 문제가 항서제약의 신뢰도와 맞닿아 있으며 작지 않은 문제다라고 귀결시키면서 해당 공장의 문제가 HLB 간암신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기사의 작성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항서제약의 폼 483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며 과장된 어조로 생물보안법과 연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생물보안법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사측이 이미 상세하게 언급했듯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어 있는 중국의 5개 회사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입니다. 당연히 항서제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에 있는 유전체 사업이나 CDMO 사업과도 무관합니다. 또한 사측은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맙에 대한 BLA 주체이긴 하지만 향후 실제 미국에서 리보세라닙을 포함하여 캄넬리주맙에 대한 판매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주체는 HLB의 자회사이자 미국 회사인 엘레바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는데 이 또한 사측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과 공중보건을 우선시해온 FDA가 정치적으로 휘둘리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길버트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지의 과부하가 걸리면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거짓된 정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줘도 막상 해당 내용을 직접 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해당 기사처럼 팩트를 섞어 물타기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일각에선 FDA가 지난 1월 실사나간 공장이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을 비비 꽂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선 FDA가 지난 1월 실사나간 공장이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위와 같이 바꾼다면 글자 하나만 바꿨을 뿐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두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읽거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의미를 혼동할 수 있게 작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극적인 타이틀은 물론이고 글자 하나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휘는 전달력과 공신력이 중요한 기사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혼동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악성 찌라시나 기사가 나오면 해당 노이즈로 잠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FDA와의 미팅이 7월 2일로 확정된 만큼 미팅 일정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에는 철저하게 HLB를 외면했었던 연기금은 신약 승인 기대감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늘려오다가 최근에는 매도 위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올해 매수한 금액이 762억이고 매도한 금액이 502억으로 순매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 운용의 한계로 단기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금융투자는 승인 발표 이전은 물론이고 CRL 이후에도 기관 순매수를 주도하며 여전히 신약 승인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투자 성과가 기대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금융투자의 적극적인 순매수세는 HLB를 단기 대응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은 대세 상승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적지 않게 상승했지만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했다는 점에서 종목 간 순환매와 함께 특정 종목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중대형 반도체 종목 중에서 출량파 최선호주라고 꾸준히 강조드렸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급등에 따른 우호적인 환경에서 SK 회장이 TSMC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7%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2차 전지로 순환매가 유입되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합산 15% 넘게 상승하는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력한 추세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량파는 회원방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장전 코멘트에서 언급한 종목들은 회원방에서 구체적인 추천 사유와 함께 단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장전 코멘트에서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방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거 진입 사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을 순매수하며 우리 지수에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추세인데 6월 7일 회원방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상방으로 추종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추천하였는데 코스닥 반등 가능성이 큰 만큼 출량파의 시황 분석을 신뢰한다면 관련 종목들을 진입해보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출량파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추천하게 되면 변곡점마다 진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00만 주로 최근 300만 주대 전후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 291만 주로 하락했을 때는 지난해 3월 7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매도 잔고가 300만 주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반등시마다 쇼커버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일 HLB그룹주를 같이 분석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안내드릴 예정이며 가급적 다음 주 초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놓으시면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던 5월 16일 이전과 비교하면 현재는 두 가지 소소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월 2일로 FDA와의 미팅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모멘텀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수익률을 매일 공개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33종목이나 익절하며 리스트에서 수익권인 종목들이 적지 않게 제외됐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현재 보유 종목 수익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에 관심이 없거나 출량파의 HLB 그룹주 단기 대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5월 이후 현재까지 1.62% 상승에 그치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0.03% 상승에 그치며 지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출량파 멤버십은 5월 이후 현재까지 33종목을 익절하며 적지 않은 추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합산 수익률은 463.7%이지만 합산 손실은 85.9%에 불과하며 수익률이 손실률을 5배나 상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과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 또한 손실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이후 현재까지 많은 종목들이 익절로 마감하며 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신규로 추천하는 종목들이 꾸준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 또한 투자 성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출량파 최선호주를 추천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교하게 대응해왔던 출량파의 HLB 매매 스킬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서는 매일같이 HLB 주요 그룹주 3종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CRL 이전에도 고점 부분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며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였는데 CRL 이후에도 여전히 고점과 저점 변곡점에서 소소하게 대응하며 부분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와 시황은 2019년 10월 24일처럼 재료 소멸로 인한 대세 반락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에서는 변곡점마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꾸준하게 차익을 챙기거나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7일에는 보유비중 대비 2% 물량으로 당일 저점마다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5월 28일에 고점을 찍었을 때는 단기 대응을 하는 회원들을 위해 67,000원에 익절할 것을 권고하여 합산 141.7% 수익으로 모두 익절하였습니다. 당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가 마이너스 0.89%였고 최고가가 20.28%였기 때문에 상위 95%라는 최상단에서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월 28일에는 익절한 이후 조정이 나오자 62,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였으며 5월 30일에는 당일 최저가가 61,200원이었는데 한호가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역시나 최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4일에는 당일 최저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으며 당일 최고점인 59,000원에 익절하고 또다시 익절 이후 최저점인 59,700원에 재매수하며 상하방을 완벽하게 공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봉의 최고점에서 부분 익절하고 최저점에서 재매수를 반복한다면 추세와 상관없이 투자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양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양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양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